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38명이 목숨을 잃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현장에서는 수색 작업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현장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2차 정밀 감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경찰도 어제 물류창고 시공사 등 4개 관련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효인 기자, 오늘 정부의 합동 감식이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까? 정부는 오늘 이틀째 합동 감식을 이어갑니다. 어제는 유관을 이용해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오늘은 화재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한 정밀 감식이 실시됩니다. 1시간 뒤쯤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합동 감식은 6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요. 경찰과 소방은 물론 전기와 가스 전문가까지 투입돼 지하 2층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감식반은 지하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하 2층 화재 잔해물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내부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타버렸는데요. 이 때문에 지하 2층 발굴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 작업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인명 수색 작업도 끝이 났다고요? 네, 사고 당시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모두 78명이었는데요. 사망자 38명과 부상자 10명으로 최종적으로 집계됐고 나머지 30명의 소재 파악도 다 끝났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30명은 신원이 확인됐는데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또 중국인 1명과 카자흐스탄인 2명 등 외국인도 3명이 포함됐습니다. 어제까지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가 9명이었는데 오늘 오전 추가로 1명이 확인됐습니다. 아직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가족들과의 유전자 대조를 통한 신원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현장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떨어진 경기도 이천의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되는데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의 유족들은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거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어제 물류창고 시공사 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우와 건축주인 한익스프레스, 그리고 감리업체와 설계업체 등 4개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천시에서도 관련 인허가 서류를 확보했는데요. 공사 관계자 등 28명에 대한 1차 조사는 이미 마쳤고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공사업체 관계자 15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일단 어제 1차 현장 감식이 이뤄졌기 때문에 경찰은 불이 어디에서 어떻게 났는지 등 화재의 경위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시공사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설계 도면 등 관련 서류와 관계자 진술 등을 비교 분석해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이천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갑작스런 폭발과 유독가스로 사망자들은 화재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말고도 지상 전층에서 피해자가 남았는데요. 현장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김민정 기자가 당시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물류창고는 지상 4층, 지하 2층으로 돼 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로는 지하 2층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여전히 무게가 쏠립니다. 우레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증기가 들어차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유증기와 작업 중 나온 불꽃이 만나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물류창고의 공간 특성상 불길과 유독가스는 막힘없이 빠른 속도로 확산됐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공간과 계단 등이 일종의 통로가 돼서 연기가 건물 전체로 퍼져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이렇다 보니 화재가 발생한 지하 2층뿐 아니라 지상층에서도 많은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발화 지점과 멀리 떨어진 지상 4층에서도 4명이 숨졌고 작업 인원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상 2층에서는 가장 많은 18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물류창고 모든 층에서 희생자가 발견됐습니다. 엄청난 유독가스가 지상으로 분출됐고 아마 지상층 같은 경우에 유독가스가 올라오면서 쓰러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매캐한 연기가 순식간에 덮쳐 피해자들이 대피할 틈을 찾지 못했고 창문이 많지 않다 보니 탈출도 여의치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화재 발생 5시간 만에 불길은 잡혔지만 현장 노동자 38명이 쓰러진 뒤였습니다. 노동절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대형 참변 속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쏟아졌습니다. 매제와 남동생이 함께 목숨을 잃거나 마지막 출근길에 변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안타까운 사연을 이정은 기자가 전합니다. 강정현 씨의 매제와 남동생은 사고가 난 물류창고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막내 동생이 물류창고로 출근한 건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우레탄 폼 작업을 하던 지상 2층에서 매제의 시신이 발견됐고 남동생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둘이만 작업을 했다더라고요. 매제 발견된 장소에 옆에 시신 한 구가 있었다 했는데 그거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제하청 업체를 운영하며 쉴 새 없이 일하던 매제. 매제의 일을 돕겠다고 나선 착한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남동생도 그렇고 매제도 그렇고 뭐 집안 행사 있으면 다 와서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매제도 착한 놈이라 명절 때도 본가 가기 전에 항상 떨렸다가 명절 당일날 새벽에 본가 조부모님 9살 어린 동생을 잃은 형은 한 걸음에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라고 한 동생의 말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일을 그만두는 기념으로 친구들과 저녁 약속도 잡았는데 동생은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이제 전화도 하고 저녁에 일 끝나고 술 한 잔씩 하자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고 그냥 10분 아들이 이천 지역에서 일한다는 것만 알았던 아버지. TV에서 화재 소식을 듣자마자 사고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천에 화재가 났는데 텔레비 보고 있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남이천에서 얼마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온 거예요, 저는 여기를. 불길한 예감 속에 찾아온 아버지는 공사 현장 앞에 세워둔 아들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차를 저 아래서부터 찾아서 올라오면 보니까 차가 여기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안 갔네. 옥상에서 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오늘 오전 1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아파트 10여 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7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 중에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주민 2명 외에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SUV 차량이 승용차와 추돌한 뒤 중앙선 가드레일을 뚫고 인도로 돌진해 갑 한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행인 등 모두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 알아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내 실업 대란이 6주째 계속되면서 3천만 명 이상, 즉 미국 전체 노동력의 18% 넘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소비 지출도 7.5% 하락했는데요. 경제 지표 부진 소식에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 김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84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4주 연속 청구 건수 증가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실업 대란이 이어진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최근 6주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3천만 명 넘게 일자리를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 전체 노동력의 18.4%에 해당합니다. 일부 주를 시작으로 서서히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있지만 실업난이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There's still going to be millions more, even as we get to the end of this week and we've got states beginning the process of reopening. We know how complicated that's going to be. 미국의 3월 소비 지출도 7.5%나 폭락했습니다. 1959년 이후 6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겁니다. 미국 가계의 소비 지출은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성장 동력입니다. 개인 소득도 2% 감소한 데다 코로나 사태의 본격적인 영향은 4월 소비 지출에 반영될 것이 확실합니다. 때문에 2분기 이후 미국 경제에 몰아칠 경제 후폭풍이 어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진한 경제지표 발표에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반면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전망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이 호재가 돼 급등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초로입니다. 미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제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만료 시점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침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8개 주가 부분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의 2차 파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 소식은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해변과 공원, 일부 업종을 시작으로 경제 재개에 시동을 건 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28개 주가 부분 정상화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은 현지 시간 4월 30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Target date is as soon as possible. Some states are already open. I mean, they're opening up rapidly. 지난달 16일 3단계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개 시점을 주 정부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다시 재촉하는 듯한 발언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연방 지침 종료로 주마다 일관성 없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파동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개 시점을 놓고 시위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봉쇄령을 내리지 않은 스웨덴을 언급하며 2,462명이 숨지는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취한 미국의 결정은 옳았다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이제 6만 명을 넘어섰고 확진자는 105만여 명입니다.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일원인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내년 1월까지 수억 개의 백신 생산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초기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치료의 효과를 본 렘데시비르와 관련해 조만간 미 식품의약국이 긴급 사용 승인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7천 명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새 7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달 말 기준 10만 6,498명으로 집계됐다고 러시아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1,073명입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Что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тесты, которые я сдал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дали положительный результат. В этой связ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ребованиями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я,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должен соблюдать самоизоляцию. 러시아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며칠 새 5, 6천 명대에 머물러 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50%가 수도 모스크바에 집중돼 있습니다. 러시아 보건당국은 하루에 19만 건의 진단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 진단검사 건수는 349만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Нам всем нельзя допустить срыва в борьбе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Предстоящие майские дни здесь решающие. 러시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말 육해공 국경 폐쇄와 함께 모스크바 등 전국 대부분의 도시가 주민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면서 지난 3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던 전 근로자 유급 휴무를 이달 1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또 당초 지난달 말까지였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도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 부진이 심화돼 4월 무역 수지가 99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3% 감소한 369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은 15.9%가 줄어든 378억 7천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9억 5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99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희진 기자, 어제 발표된 신규 확진자가 2달여 만에 가장 적었죠?
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65명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4명인데요. 전체 확진자 가운데 80%가 넘는 9천여 명이 치료가 끝나서 격리 해제된 상태입니다. 사망자는 2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를 날짜별로 보면요. 지난 열흘 정도는 10명 안팎에서 정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는 4명으로 줄어들면서 대구 신천지 교인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2월 18일 이후로 가장 적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이 4명이 모두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라는 점입니다. 지역사회 내 발생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방역당국이 그동안의 사망자에 대한 자료를 내놨는데 어떻게 분석이 됐습니까? 네, 보건당국이 어제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사망자 247명에 대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먼저 성별로 보면요. 남성이 130명, 그리고 여성이 117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77.3세로 나왔는데요. 그만큼 사망자 가운데 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떻게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하게 됐는지 경로를 보면요. 시설 및 병원 전파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신천지 관련이 26명으로 전체의 10% 정도입니다. 그런데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서 조사 중인 사례가 27.5%나 됐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3명을 제외한 244명, 그러니까 사망자 가운데 대부분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등 순환기계 질환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이 당뇨, 통풍 같은 내분기계 대사성 질환이 많았습니다. 정신질환자가 3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정신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어린이날까지 사실상 연휴가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은 재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여행을 가급적 자제하고요.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에 대해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주 월요일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부터 지급이 시작이 됩니다. 일반 가구는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또 어떻게 받는지 임명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1일 월요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시작됩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이틀 뒤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방문 접수는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 가능한데 18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역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지만 방문 접수는 위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국민 지급인 점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 출생연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신청 요일제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금액은 자동으로 기부금 처리됩니다.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들의 실업급여나 기업의 고용안정자금으로 쓰입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세대주 여부나 가구원 수 등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발길이 끊겼던 전국 관광지마다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18만 명이 찾을 것으로 보이는 제주는 경기 회복에 대한 반감과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감염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연휴 표정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출발한 대형 여객선이 항구에 닿습니다. 문이 열리자 여행 가방을 든 승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조금 전 제주항에 도착한 이 배는 최대 1,400여 명까지 탈 수 있는데요. 연휴를 앞두고 평소보다 많은 900명가량을 태우고 이곳에 왔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 먹고 나왔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한 자리에 앉아서 오다 보니까 조금의 걱정은 있었습니다. 근데 각자 규칙을 지켜가지고 마스크 쓰고. 지난 이틀 동안 제주를 찾은 사람은 7만 6천여 명.
이번 연휴 동안 10만 명 이상이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시장 안, 상점 앞은 모처럼 길게 줄이 늘어선 모습입니다. 관광객이 다시 몰렸지만 상인들의 마음은 반가우면서도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공간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혹시라도 또 다시 그게 확진자가 또 발생하면 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안전교칙 잘 해서 좀 아무 문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객들 상대로 하는 이제 자영업자는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서 여기에서 이제 확진자가 생겨서 동선이 파악되거나 그러다면 또 바로 폐쇄니까요. 연휴가 끝난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걱정입니다. 어차피 지금 올라간다고 해도 연휴 기간 단기간 어버이날 그 시즌이 딱 끝나면 또 줄어들고 올라가고. 관광객과 상인 모두를 지키는 방법은 안전한 여행. 결국 철저한 방역뿐입니다. 이 때문에 렌터카 업체마다 방역 수칙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는가 하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동 동선 파악호자. 공항에서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버스는 승객 탑승 전 소독을 실시합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맞는 첫 연휴. 이번 연휴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중국에서는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이후 처음 맞는 연휴를 틈타 대대적인 소비 진작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산둥성 진안시를 시작으로 안의성 푸양, 윈난성 쿤밍, 광둥성 선전 등 여러 지방정부가 소비 쿠폰을 발행해 내수 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可以提高市民出来消费的意愿嘛？那我觉得也算是对市民一个让利的一个行为，我觉得挺好的。 소비 쿠폰의 효과는 발행 규모 자체에 그치지 않고 추가 소비로 연결돼 승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난성 정저우시의 경우 1,100만 위안 규모의 쿠폰이 11배에 달하는 1억 2,800만 위안의 소비를 유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 쿠폰 발행과 함께 쇼핑 축제를 개최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상하이시는 노동절과 어린이날, 단오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에 지역 내 거의 모든 온라인 판매 플랫폼과 상점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각 지방정부 외에 상무부 등 중앙부처도 온라인 쇼핑 축제를 개최해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브랜드 10만 개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가현 오츠시 시청입니다. 직원 11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다음 달 6일까지 본청사를 폐쇄했습니다. 도쿄 오타구의 한 우체국은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14일부터 창구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私介護保険も満期のやつをやろうと思ってたのもできないしすごい不便ですよね. 이처럼 일본에서는 우체국 직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업무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우체국은 2주일간 업무가 중단돼 우편물 17만 통이 배달되지 못했고 가와사키시 우체국도 한때 우편물 34만 통 등이 배달되지 못했습니다. 한편에서는 휴업 요청을 했는데도 영업을 계속해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치기현의 한 스포츠 시설은 이용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휴업 요청을 받았지만 그 후에도 계속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친코 등 유흥시설도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보다 못한 오사카부와 효고현 등은 휴업 요청에 응하지 않은 파친코점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태국 수도 방콕의 무료 음식물 배급소에서는 끼니 때마다 수백 명의 장사진을 칩니다. 약 2,7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정부에 생계 지원비를 요청했지만 절반만이 승인을 받았는데요. 때문에 방콕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는 운하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흔히 목격됩니다. 일자리를 잃고 운하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ว่างงานนะครับช่วงโควิดด้วยพอดีเป็นช่างแอร์งานเซอร์วิสก็ไม่ค่อยมีเท่าไหร่ครับก็เลยมาตกปลาเล่นๆไปพอได้ค่ากับข้าวไปวันๆนึงครับ 뿐만 아니라 방콕에서는 귀금속을 내다 파는 가정도 점차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수출과 관광업에 의존하는 태국의 올해 GDP 수치는 1998년 이후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에 비해
올해 6.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탈리아 남부 아말피의 레몬 농장. 탐스럽게 열린 레몬 출하 작업이 한창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식용 레몬의 수요는 줄었지만 레몬 껍질 성분이 각종 세척제, 소독제 등의 원료로 쓰이면서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Questo prodotto in questo momento possiamo parlare di un prodotto miracoloso sia per quanto riguarda l'uso salutare del prodotto e sia miracoloso perché ci ha dato modo di andare avanti e di continuare il lavoro. 보호용구를 꼼꼼히 착용한 채 작업하고 있는 농장 근로자들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수입을 유지할 수 있다며 다행스러워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부분의 과일 채소 농가가 소비 급감으로 판로를 찾지 못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레몬은 다른 과일과 달리 보존 기간이 길고 식용 외에 다양한 용도로 제품화되고 있는데요. 올 들어 평년 같은 시기에 비해 생산량은 30%가량 줄었지만 아말피 레몬 생산 농가들은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상황에 잘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성급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이 시작되자 기온이 더 올라 오늘은 여름 날씨처럼 덥겠는데요. 한낮에 구미가 33도, 대구가 32도, 강릉과 대전이 30도, 서울이 2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번 때이른 고온 현상은 내일 오후에 제주도와 전라도, 경남을 시작으로 일요일인 모레 서울, 경기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게 고요. 따뜻한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몹시 건조하겠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 중에 실효습도가 35%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오후부터 강원 영동 지방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강원 북부 산지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과 일부 중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꼈습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안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방이 좋음 내지 보통 수준으로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동해안과 내륙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7월 중순에 버금가겠습니다. 오늘 내륙과 산지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해상은 내일까지 안개가 자욱하게 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